개인 거래 방식에 의하면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돼요. 먼저 개인 거래 분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거래 분배는 개인 각자가 주체가 돼서 분배하는 방식이에요. 개인이 각자 사회의 분업에 참여했으니까 거기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각자 알아서 거래한다는 거죠. 매매하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는 등 이런 방법으로 각자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이제 각자 개인들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주는 방식이니까 개인 거래 방식에 의하면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돼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개인 거래 분배 방식은 각 개인의 기호, 또 취향, 개성을 존중하는 분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매매는 개인 거래 분배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매매는 뭐 법적으로 물건이죠.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또 상대방 나에게 대금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서 성립하는 거래예요. 매매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이제 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학용품, 뭐 자동차 산다든지 아파트를 산다든지 등 이런 물건들을 살 때 다 매매해야죠. 그 대신에 매도인, 파는 사람은 매수인이 가졌던 돈을 받게 되죠. 금전을 얻게 된다고요. 물론 그 금전을 얻은 뒤에 금전 가지고 그 금전을 통해서 또 다른 거래가 또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법적인 조문 한번 볼까요? 민법은 그 매매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역시 거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분배받는다 이런 개념이죠. 개인 거래의 형태는 뭐 매매에 한정된 건 아니에요. 거의 무한해요. 두 당사자가 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물건, 재화 또 내지는 나의 노동력, 서비스를 거래 대상으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태는 다양해요.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두 당사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거래를 갖다 성사시킬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민법에서는 모아놨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래 내용이죠. 매매는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물건과 돈을 맞바꾸는 거고요. 또 교환은 물건과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계약을 말하고요. 임대차 계약은 물건을 사용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의 어떤 그런 주고받는 거래죠. 고용계약 또 위임계약은 노동력이죠. 인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 또 금융거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금전의 시간의 격차를 두고 금전을 주고받는 방식 뭐 이런 등등 인간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래는 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개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다른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니까 이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자신이 분업에 참여해서 얻은 재화 서비스가 골고루 분배되는 이런 어떤 저기를 얘기하게 되죠. 이처럼 이제 개인 거래 분배와 이런 분배와 그들 간의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기율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법, 사법을 나눌 때 얘기했듯이 사법 분야는 개인과 개인의 법률 관계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때의 법률 관계를 이제 기율하도록 돼 있죠. 민법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법이에요. 개인 거래는 개인이 각자 주체가 돼서 분배를 이루기 때문에 사법에서는 사람들 각자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동등하게 대화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상대방한테 강제하지 못한다는 걸 뜻하죠. 각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거래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각 개인이 내가 거래를 할는지 말는지 그 사람의 자유의사예요. 누구랑 거래할는지 또한 그 사람은 자유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거래할는지 각자 다 그 사람 자유예요. 그것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개인 거래는 자유로운 거래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개인 거래에 의한 분배는 자유주의다라고 이렇게 자유주의에 따른 분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공동체적 분배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그 결정된 내용을 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분배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인 거래 분배를 자유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왕 자유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유주의를 조금 더 법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살펴볼게요.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개성을 자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각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어떤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자유는 스스로에 말미암는다. 스스로 결정한다. 스스로 결정한 것을 스스로 행동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자유의 개념을 양면이 가진다는 것을 이제 그걸 살펴볼 수 있어요. 적극적인 관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각 개인은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 자유 맞죠. 또 그것의 이면으로서 소극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뜻으로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간섭하면은 나의 자유가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자유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는 거니까 그 적극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소극적인 관점은 적극적인 어떤 자유 관점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적극적인 내용의 자유가 알맹이라고 그러면은 소극적인 관점은 어떤 자유의 껍데기라고 할까요? 알맹이를 보호하는 역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유를 얘기할 때 그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소극적 관점과 적극적 관점이 자유 개념의 동전의 양면이고 알맹이와 껍데기로서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오는데 하나의 개념을 두 개로 나눠서 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두 개념을 나누냐면요. 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때 소극적인 관점으로 규율해요. 법은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법률 관계로 사람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 그 자유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은 각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그대로 두는데 그것은 그 사람 판단에 맡기고 할 수 있다. 너의 권리다라고 보장하는 방식이죠. 그 사람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법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한 자유를 다른 사람이 간섭하거나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설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못하게 해서 그 권리자가 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서 법에서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유의 개념은 법에서 볼 때는 남의 것을 방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라는 그 의무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의무에 대응되는 권리로서의 어떤 자유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법에서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이제 이 자유의 개념이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때가 된 것 같으네요.